네, 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56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 시간이 내서, 네, 어제 작업 후에 오늘 또 하루 만에 또 올릴 수 있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네, 55회죠. 55회는, 정규성 가정이 되었을 때에 하는, 네, 대응 E 표본 T 검정, 또는 영어로는 paired T 테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네, 오늘은 정기성 가정이 깨졌을 때 하는 네,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에 대해서 간략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설명했던 거 잠깐 하면요. 네, 모집단에 해당되는 어떤 개체들이 있겠죠. 네, 그럼 이 개체들로부터 네, 어떤 조치나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양적인 자료, 사전에 해당되는 양적인 자료가 존재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정책, 뭐 광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 후에 또 동일한 대상자에게서 이 동일한 이 양적인 자료가 과연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변했는지를 보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여기로부터 결과적으로는 표본을 뽑는 거가 되겠죠. 네, 표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 n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n명으로부터 요 사전에 해당되는 자료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x1, x2, 그래서 xn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정책 같은 걸 반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동일한 대상자에게 사후 자료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y1, y2, 그래서 yn이 됐습니다. 위에 이제 모집단인 경우도 이제 하면 여기가 x1부터 해서 여기 x 대문자 n이 되겠고요. 여기 y1부터 해서 y 대문자 n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과 사후가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에서 사후를 뺀 값을 d1, difference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요 x 대문자 n에서 y 대문자 n을 빼면 dn이 되겠죠. 그래서 요 d들이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d는 정규분부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mu d,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 d에 해당되는 이런 걸 따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엔 뭐냐면 이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제 썼던 결과적으로 t, 요 t는 d바 표본에서 구한 d바 마이너스 mu d, 그 다음에 여기 sd 나누기 루트 n, 이게 이제 t 분포 n-1 분포를 따른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요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제 이 부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가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하는 게 바로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또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일단 요 가설부터 써본다면 mu1과 사전의 평균과 사후의 평균이 같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전의 평균이 사후의 평균보다 크다, 또는 사전의 평균이 사후의 평균보다 작다, 또는 사전의 평균과 사후의 평균이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해보냐면 요걸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제 데이터가 있어서요. 요 부분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집단이 되겠죠. 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조사합니다. 네. 그러면 표본으로부터 요 n명의 표본을 뽑고요. 이 표본으로부터 사전 자료를 구합니다. 그래서
x1, x2, 뭐 x3, x4 요까지만 해보고요. 예, 그런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반영한 후에 동일한 대상자로부터 사후에 해당되는 y1, y2, y3, y4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전이라고 하고요. 이걸 사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구하냐면 사전에서 사후를 뺀 값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D1이 되겠죠. 그래서 x2 y2 그래서 D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긴 x3 y3가 되겠죠. 그래서 D3가 되고요. 그 다음에 x4에서 y4를 빼줍니다. D4가 되겠죠. 그래서 1단계로 이 부분을 구합니다. 1단계 윌콕슨에서는 이걸 구하고요. 자,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1단계 절대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D1 이 절대값 취하고요. 그 다음에 D2 이 절대값 취하고요. 그 다음에 D3 이 절대값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D4도 절대값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1단계 부분에서 한다고 한다면 요 사전에서 사후를 뺀 값이 0이면 이제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3단계는 뭐냐면 2단계 결과를 가지고 정렬을 합니다. 데이터를 정렬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를 X석, Y석, 뭐 G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적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데이터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데이터고, 네 번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거에다 이제 4단계 이렇게 하고요. 4단계를 한다면 순위를 매깁니다. 그럼 여기에 1등, 여기가 2등, 3등, 4등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단계에서, 5단계에서 요 W 플러스라는 요 통계량을 구하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쪽, 저희가 요거니까요. 네. 요거보다 작다니까요. 네. 그래서 요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호가 있잖아요. 요 D1, 원래 이 절대값 취하기 전에. 그래서 예를 들면 요 D1과 뭐 D4가 부호가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D2하고 D3가 뭐 예를 들면 플러스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D1에 해당되는 순위를 구하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D1의 순위였고요. 이게 D4의 순위였다고 한다면 1 더하기 5가 되겠죠. 1 더하기 5 마이너스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윌콕슨이 이제 만든 표가 있거든요. 윌콕슨이 만든 표가 있는데 거기서 요거가 여기 4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4에서 이게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5보다 크거나 같은 요 값이 얼마인지, 요 확률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구한 거가 바로 이 문제에서의 유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유의 확률을 가지고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영어로 된 비모드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제로 나온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천천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뽑은 이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크면 보통 통계에서 크다 하면 한 30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30보다 크면 요 관심 있는 요 W란 통계량을 표준화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표준화시킨 값이 최종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W 플러스에 해당되는 통계량 요 분포의 평균을 빼고요. 요 분포의 표준 편차를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호로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의 기대값, 요게 이제 평균이 되는 거고요. 루트 씌우고 요거가 바로 뭐냐면 요게 이제 V가 분산이거든요. 분산을 루트 씌운 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데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의 통계량은 평균이죠. 4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게 이제 이미 알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24분의 n 곱하기 가로하고 n 플러스 1 또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따르냐면 요 값이 정규 분포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한 것처럼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게 이제 정규 분포고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 그다음에 이 x축이 의미하는 거가 이제 g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대립가설은 뭐였냐면, 기문가설 먼저 한다면 사전과 사후가 같다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사전이 사후보다 작다니까 저희의 이 의 수준은 이쪽 작은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G값을 표본에 만난다면 대립가설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무로 가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쪽의 면적이 바로 U의 수준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으로 뽑은 데이터의 개수가 3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근사화하는 겁니다. 근사화. 그래서 이 근사한 값이 결과적으로는 G값이 되고요. 이 G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게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비모드 책인데요. 그걸 그 중에서 예제 하나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였냐면 이제 기무가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뮤1과 뮤2가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뮤1이 뮤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크다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책을 좀 더 꼼꼼히 읽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폐동맥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 환자들 중에 좀 표본을 뽑아서 그 환자들에게 어떤 약을 먹기 전에 그 폐동맥의 혈압 상태와 그래서 그 약을 먹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그 폐동맥 고혈압의 혈압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처치를 한 거는 고혈압이니까 이 혈압을 낮추는 쪽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혈압이 낮추는 거가 됐으니까 이 사전이 사보다 커야 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되시나요? 제가 오늘 너무 횡설수설하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준은 0.0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아이디 해보고요. 네. 사전에 해당되는 거가 뭐 풀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이 사전의 혈압이고요. 여기가 포스트 사후의 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는 33이었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은 후 24시간 지난 뒤에 혈압은 21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는 17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혈압은 네, 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자는 30이고요. 여기가 22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4는 네, 25에서 네, 13이 됐고요. 네, 다섯 번째 환자는 36에서 33 됐고요. 여섯 번째 환자는 25에서 네, 20이 됐고요. 일곱 번째 환자는 31에서 19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환자는 20에서 13이 됐고요. 아홉 번째 환자는 18에서 네, 9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데이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단계를 할 일은 뭐냐면 사전에서 이 사후의 값을 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빼보면 이게 얼마죠? 33에서 21을 빼니까 12가 되죠. 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고요. 예, 여기는 뭐가 되냐면 8이 되고요. 여기는 12가 되고요.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는 5가 되고요. 예, 여기는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이 되고요. 여기는 9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 부분이 뭐가 되냐면 0이 되죠. 사전에서 4호를 뺀 게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각의 값에다 절대값을 취하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에 절대값 취하고요. 이건 빠졌으니까 또 8에서 절대값 취하고요. 그래서 12, 여긴 8, 여기도 12, 이 절대값 취해서 또 12가 되고요. 또 3도 절대값을 취해서 또 3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5도 절대값 취해서 네, 5가 되고요. 네, 12도 절대값에서 12, 그 다음에 7을 절대값 시켜서 7, 네, 그 다음에 9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는 우연의 일치로 예, 모든 값들이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2단계는 생략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또 다른 데이터에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나열합니다. 그래,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3이 되겠죠. 그래서 3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작은 게 이제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했고요. 예, 그 다음에 7인가요? 네, 그 다음에 7. 네,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작은 게 8이고요. 네, 그 다음에가 9가 되겠죠.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인가요? 네, 12가 3개가 있죠. 그래서 12, 12, 12가 됩니다. 그러면 4단계는 뭐냐면 이 값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가장 작은 거니까 여기가 1등이 되고요. 여기가 2등이 되고 여기가 3등, 4등, 5등이 되고요. 여기는 만약에 값이 달랐다면 6등, 7등, 8등이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거의 평균 냅니다. 그래서 이 값을 평균 내면 7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7등, 7등, 7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5단계는 여기서 W 플러스라는 통계량은 뭐냐면 이 대립가설이 크다니까요. 요 사전에서 4호를 뺀 값이 플러스인 것들만 모아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게 다 플러스잖아요. 그럼 요 순위를 다 더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이 3개 있으니까 2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얼마가 되나요? 네, 여기가 10, 15, 예, 그래서 36이 되겠죠. 그럼 이제 6단계로 한다면, 요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P는 확률이고요. 요 검정 통계량이
여기 나온 요 36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요 확률값을 그 윌콕슨이 만든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재로서 이거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가진 책에도 보면, 요때의 값이 얼마냐면, 0.0039가 나옵니다. 003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U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U의 확률 0.039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저희 U의 수준은 이거가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뭐냐면, 기무가설이 맞다면, 사준과 사후가 차이가 없었다면, 이 표본에서 관찰된 값이 결국 이 36이라는 W 플러스라는 검정 통계량인데요. 이런 검정 통계량은 기무가설이 맞을 때 약 0.0039%로 고친다면 0.39% 정도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기무가설하에서 5%가 안 되는 사건이 표본에 관찰되면, 네, 그러면 대립으로 가기로 하는 것이 바로 유의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은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이 사후보다 값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혈압을 약하게 해주는, 네, 혈압을 낮추는 이 약 또는 처치 이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이런 부분에 어떤 치료제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 사전에서 사후로 뺀 이 값들, 요 값들이 이제 모집단에서 구했다고 한다면 요 D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깨지면 저희는 비모적 방법인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왜 사인드 랭크 테스트냐면 이거는 완샘플 문제로 가보면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전에서 사후를 뺀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는 건 요거거든요. 요거. 요 D들이죠. 그럼 이거는 저희가 뭐 X를 본 것과 똑같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절차를 한다면 사전에서 사후를 뺀 값을 구한다는 거고요. 그 값만 구해진다면 이거는 완샘플 문제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해주는 게 뭐냐면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 그런데 대형 이 표본에 대한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거듭 좀 했던 내용 동영상들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네,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또 댓글 달아주면 다른 차시에서 한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네 마치고요. 네, 아마 잘하면 목요일이나 또 금요일 정도에 한번 시간 낼 것 같고,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시고요. 네, 오늘도 이불의 알릴레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